책을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볼 때 되게 잘 알려고 하죠. 한 번에 끝내려고 하고. 그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 번 보고 아는 경우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 한 번 보면 아나요? 얼굴은 알겠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사정이 어떤지 모른다고요. 똑같아요, 공부도. 우리는 한 번 보고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새 학기가, 그러니까 새 학년이 되어서 처음 보는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몇 달 지나면 다 알죠? 왜 그럴까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애쓰지 않고 많이 보면요, 저절로 다 알게 돼요. 그 친구가 뭐 좋아하는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엄마 아빠랑 사이가 어떤지 다 알잖아요. 그죠? 공부를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시도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공부는 시간으로 하는 걸까요? 주의력으로 하는 걸까요? 주의력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성적 확 올리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시간으로 했을까요? 주의력으로 했을까요? 주의력으로 한 거예요. 그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0%부터 100%가 아니고 1000%까지 있는 것 같아요. 주의력을 20, 30% 쓰는 애들도 있지만 주의력을 몇백 프로 쓰는 애들도 있다고요. 그죠? 20, 30% 쓰는 애들이 10시간, 20시간 해야 될 거를 이런 애들은 그냥 1시간 만에 끝낸다고요. 주의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데 주의력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주의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주의를 확실히 쏟았을 때는 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주의를 느슨하게 쓰면 그거 절대 안 보여요. 그거는 시간을 오래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의력을 확 쏟아서 볼 때 이것과 저것, 저 책에 텍스트는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있죠. 그런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시험 문제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공부는 주의력으로 하는 거지 절대 시간으로 승부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공부나 일이나 운동을 할 때 알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는 일이나 공부나 운동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금 딴 데 쓰고 있으니까. 주의를 온전히 공부나 일이나 운동에 쏟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사실은. 자, 베네딕트 캐리라고 하는 그 설명에 의하면은 뉴욕타임즈의 베테랑 과학 기자래요. 자, 과학 기자가 최첨단 과학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최첨단 과학 기술은 그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제3자인 과학 기자가 이해하기는 더 어렵겠죠. 거기다가 한 분야도 아니고 과학 기자는 여러 분야를 다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기사를 했어요. 최신 과학 기사를 쓰기 위해 어려운 과학 저널을 읽는 방법. 처음에 보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보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즉 애쓰는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몇 번을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옆에 치워놓죠. 잠시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자,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왜 이해가 될까요?
무의식이 정리하기 때문에. 여보세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해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대충 몇 번 훑어보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고 치워놨다가 다시 훑어봐요. 다시 던졌다가 다시 훑어봐요. 대충. 그러면요. 뭐가 알아지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손희수님은 지금 그 광고 쓰고 있다 그랬죠? 네. 그런 거예요. 손희수님 잠깐 경험담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아, 네.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책을 이거 지금 새 책인데요. 이렇게 책을 볼 때 예전에는 여기부터 그냥 봤어요. 그냥 이렇게 이 수업을 제가 한번 듣고 어떻게 보냐면 1초 눈으로 그냥 이렇게 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훑고 한 10분 정도 걸려요. 책을 한번 보는데. 그 다음에 여유가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그렇게 보고요. 시간이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읽는데 좀 그 리듬을 주기 위해서 조금 빨리 읽어요. 그러면 정말 그 속으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봤던 건데 이게 스스로 인지가 돼요. 되게 쉬운데 말이 쉽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좀 더 빨리. 그러면 거의 내용이 한 80% 정도 또 90% 정도 이해가 딱. 이 책을 제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모든 종류의 책이 다 제가 전공하고 상관없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애를 쓰면 안 돼요. 애를 쓰면 주의가 어디로 가죠? 애 쓰는 데 가버리죠. 그죠? 그건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중간에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사실은 무의식은 0.3초 만에 스캔을 해버리거든요, 책을. 그죠? 근데 의식은 그걸 못 따라가지만. 자, 그러면은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중간에 생각이 탁 끼어들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뭐 이런 생각. 그건 무슨 의미냐면 무의식은 할 일이 끝난 거예요. 자, 이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정보 양이 작거나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무의식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 처리한 거예요. 갑자기 저녁에 뭐 먹지 생각이 탁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빨리 봐야 돼요. 그러면은 무의식이 다른 생각을 끼워 넣지 못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로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읽으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막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책에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책에 두기 위해서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지나면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주의가 충분히 책에 주어진 상태에서 빨리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그거 몇 번 반복하면 내용 다 알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제 뭐 학교 시험 준비할 때 그렇게 하면요, 그냥 올라가요, 성적이. 왜냐면 사실은 애들은 한 번도 제대로 보기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애쓰면서 보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면서 보려고 하니까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보면 뭐예요? 결국은 책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이거든요. 반복의 힘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거를 애써서 보든 애 안 써서 보든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이 주의를 책에 쏟으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읽으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이 딴 생각에 끼어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계속 이제 주의가 온전히 책에 두어지거든요. 왜?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려면 책에다가 주의를 둬야 되니까. 그러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하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그대로 책에 주의를 둔 상태에서 책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에 끼어들지 않고. 그러면요, 이게 효율이 엄청 올라가 버려요. 이게 아는 부분은 저절로 알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모르는 부분은 저절로 자기가 알아요. 그렇죠. 저절로 느려져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책이 있으면 아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은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든지 아니면 전체를 통으로 스킵하든지 하고 모르는 부분이 되면은 저절로 느려져요. 이게 속도가.
그런 식으로 그냥 쑥쑥 보는 거예요. 책을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애써서 책 보는 것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이걸 알려주면은 선생님 애는 안 쓸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100%안 되지만 주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절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모르는지를 감지해라. 무엇을 모르는지를 감지하는 거는 힘들지 않거든요. 알려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건 모르네. 그죠? 그건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잘 알아줘요. 그냥. 그렇죠? 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면요. 아는 게 10%, 20%, 30% 자꾸 생겨요. 그러면요. 방금 손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거는 빨리 지나가고요. 아니면 통으로 그냥 제껴버려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만 주의가 툭툭툭툭 가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책 보면요. 금방 봐요.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처음에는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감지하면서 보면요. 처음에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용이 조금 파악이 되면 그때서야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해져요. 그 다음에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해지면요. 질문이 생겨요. 사실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해져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미 안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친구들이 하는 얘기나 선생님 얘기나 부모님 얘기나 또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해진, 즉 질문이 생겨버린 거에 대한 답을 얻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내 몸과 마음이 거기에 주의를 확 쏟아버려요. 무의식이. 확 붙어버린다고요. 친구들이 내가 모르는 수학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서 같이 들어요. 이렇게. 주의가 확 쏠려버려요. 즉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해져서 질문이 생겨버리면요. 그거는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네. 멀리서 무슨 얘기를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궁금해하던 것들이 멀리서 얘기하면 그게 막 들려요.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무엇을 모르는지 감지하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질문이 생기면 사실 끝난 거예요. 이건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됐을 때 확 당겨버리니까.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을 모르는지를 감지한다는 것은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쉬우니까. 온통 모르는 거 천지니까. 모르네 하면서 가는데 아는 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요. 애쓰지 않으면 힘들지 않죠. 힘들지 않으면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으면 오래 하게 돼요. 왜 오래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가능성을 봤거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면, 애들이 가능성을 보이면요, 미치기 시작해요. 이 정보를 끌어당기는 재미를 알게 돼요. 그러면요, 오래 해요. 말려도 해요, 말려도.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그 영어 캠프를 하는데 거기 온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설마 새벽 3시, 누가 새벽 3시 2시까지도 막 1시까지만 했 이제 이 친구 하는 대로 봤던 거, 막 공부를 해도 다 같이 하잖아요. 혼자 하면 진짜 힘들어서 막 1시까지만 해도 뻗는데 전 한 번도 공부를 11시 넘어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같이 하니까 재밌게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진짜 2시까지도 막 공부하는데 피곤함도 없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한 적 있어.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첫날 조별 모임 때 선생님이 이 캠프에서 사람들이 막 새벽 3시까지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저 하나도 안 믿었어요. 설마 새벽 3시, 누가 새벽 3시까지 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누구나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냥 돌아서는 거죠. 근데 애들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요, 미쳐요. 막, 저희들 시킨 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10시 되면 자라 그래요. 근데 애들이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해요. 그 다음날 쌩쌩하게 들어봐요. 가능성을 보니까 애들 안에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독서백편 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르는 책도, 모르는 글도 100번을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뭐 100번까지 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몇 번만 보면 알아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이 모든 정보를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그냥 읽기만 하는데도. 그 다음에 제갈공명의 광기대략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현자들의 평생공부법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광기대략의 한자 뜻이 뭐냐면은 대충 본다는 거예요. 대충 여러 번 빨리 보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해보는 거고요. 라이프니츠 독서법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 왜? 무의식의 내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의 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자, 고성덕 씨 아시죠? 어릴 때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다 패스하신 분. 이분이 인터넷에 도는 공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번 읽는 것이 합격의 비밀이었다. 그죠? 아마도 가볍게 읽지 않았을까.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7번 읽기 공부법이라고 몇 년 전에 왜 한번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었죠. 이 책의 저자인 야마구치 마유 씨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든 말든, 자, 나오죠. 이해가 되든 말든. 7번을 읽다 보면 모두 이해되고 외워진다. 자, 뭐 읽다 보면 모두 이해되고 외워진다. 이거예요. 왜? 무엇이 그렇게 정리해요. 정보만 넣어주면. 자, 우리나라에 임승윤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빠르게 읽으면 모두 이해되고 외워진다.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요. 무엇을 모르는지만 감지하면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막 애쓰면서 읽을 때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더 빨리 알게 돼요. 이거는 뭐 70점, 80점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100점 받는 얘기예요. 왜? 다 아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